가장 advanced military jet. 가장 발전한 군사적인 제트기야. 제트 비행기는 fly by wire. 저게 뭐야 했는데 다행히 이거래. 가장 진보된 군사적 제트 비행기는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래. 보면 즉 그것들은 쏘대 이런 건 잘 보이지. 이런 거는 쏘대시 좀 쏘대시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다행히 그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들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요게 안정된이고 unstable.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그것들은 요구한대, 필요로 한대. 뭘? 자동화된 시스템을 요구한대. 어떤 시스템이냐? can sense. 요 동사야. 당연히 명사는 감각이지. 그러면 동사로 센스는? 센스 있다? 아니야. 그래, 느끼다, 감지하다야.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떻게? 더 빠르게 감지하고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뭐보다? 인간 오퍼레이터. 없네. 오퍼레이트가 조작하다, 조종하다. 그러니까 인간 조작자. 즉 여기서는 파일럿이겠지. 인간 조작자. 인간 조작자보다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maintain control. 어떤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왜 오토 파일럿이라는 말 들어봤어? 자동 항법 장치?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좀 사람이 좀 개입을 많이 하고 일단 이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정해진 항로대로 날지. 비행기는 국내선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한 시속 한 700km, 국제선은 한 800에서 900km 정도로 빠르게 날아가. 그 정도의 스피드면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항로에서 휙 벗어날 수 있잖아. 워낙 빠르니까. 근데 그거를 감지해서 비행기의 항로를, 속도를 한단 말이야. 자동차도 요즘은 뭐 오토크루즈 이런 기능이 워낙 일반화돼서 그 오토크루즈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뻥 뚫린 저 지방 가는 한적한 고속도로야. 그럼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크루즈를 딱 누르면 내가 세팅한 그 속도대로 차가 일정하게 가. 내가 뭐 이렇게 그 가속 페달을 더 밟지 않아도 그냥 쭉 가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들어봤지? 자율주행. 그래서 차가 가다가 차선을 인식해. 그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에 너무 붙는다 그러면 방향을 지가 조금 틀어 이렇게. 또 조금 틀어. 이렇게 그 차선. 그리고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지가 알아서 속도를 늦춰. 그리고 앞차가 간격이 멀어지면 지가 알아서 그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가속을 해. 보통 이거를 이제 보통 ADA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을 해. 겁나 신기하더라. 오, 차가 핸들이 지가 이렇게 들어가. 이야, 이런 기능이 다 있네. 굉장히 신기하긴 한데, 그 있잖아, 왜. 못 믿겠는 거, 이렇게. 왠지, 이렇게. 온전히 차에 나의 생명과 목숨을 맡기는 게 왠지 믿업지 못한. 그래서 가끔 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 사고 장면이. 물론 대부분은 잘 작동을 해.
때로는 인간보다 더 빠르게 행동하고 반응을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뭐 동물이나 뭐 아니면 자전거나 이런 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캐치하고, 그래서 왜 급제동 같은 거 이런 건 잘하지 인간보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가끔 기계가 미칠 때 있잖아. 이렇게 막 그래서 막 굉음을 내면서 막 지가 막 질주하고 막 이러면 정말 진짜 그 안에 타고 있는 건 공포지. 뭐 어떡할 거야. 한번 차가 미치면 브레이크도 안 들어, 시동도 안 꺼져.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뭐. 거기 나와요. 거의 블랙박스 막 트는 그 프로 있잖아요. 아 그래 그래, 그런 거 왜 급발진 같은 거 막 네네.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선생님은 다행히 뭐 당해본 적은 없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그냥 바랄 뿐이야. 그거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예방을 하겠어. 그거를 뭐 그 안에 그 전자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러는 걸 내가 알 방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무사히 별일 없기를. 그리고 가끔 그런 건 해. 상상훈련. 만약에 내 차가 미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좋지. 무조건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아야 돼. 끼끼끼끼끼 하면서 이제 뭐 차 옆면은 완전히 망가지겠지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차가 망가지긴 하지. 뭐 이번 참에 차 바꾸면 되고 이제 이렇게 일단 중앙분리대를 가장 들이받기 좋은 걸 찾아야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그리고 앞차를 박을 때는 최대한 좀 옆쪽을 이렇게 밟고, 옆차를 밟고 또 그 옆에 차를 밟고 이렇게 가끔 상상을 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 차가 미치면 나는 어디에 박을 거냐. 어차피 애시당초 차를 멈추는 건 불가능하고, 뭐 이미 미친 차를 갖다가 걔가 제정신 돌아오기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무튼 어쨌건 간에 다시 한번 하면, 가장 진보된 군사용 제트기는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입니다. 근데 이놈이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조작자보다 더 빨리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다운 해보시면, 이게 스마트 기술의 우준성은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역설을 또 나왔네. 초래하는 역설을 초래했대. 역설이 뭐야? 역설. 국어 시간에 배웠지? 역설법. 역설. 아니면 역설의 예 하나 들어봐. 아, 참 되게 역설적이야. 그러면 역설이 뭐야? 소민, 역설이 뭐야?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네요. 그게 뭔지는 알겠어? 대충 뭔지는 알아? 뭐 이런 거잖아. 왜 제일 만만한 거 소리 없는 아우성, 뭐 그런 거.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아우성에 소리가 없어? 근데 왠지 뭔가 말이 되는 뭐 그런 거 행복한 고통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야. 선생님이 낚시를 하러 가면 예를 들어 당일치기로 완도로 낚시를 한다. 그러면 보통 그 낚시하는 사람들을 태워서 완도까지 날라주는 버스를 타고 가. 그 28인승 그 버스 있잖아. 좀 넓은 버스. 그걸 타. 보통 여기서 한 10시 40분, 50분에 타. 그러면 5시간 반도 걸려. 그러면 보통 거기 완도에 한 4시 50분, 5시 정도에 도착을 해. 그럼 밥 먹어. 아침 먹어. 아침 먹고 뭐 이렇게 승선 명부 같은 거 이렇게 적고 배에 탑승을 해. 그러면 6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출항을 해. 그럼 거기서부터 배 타고 한 2시간을 나가. 이렇게. 그러면 그 선실에서 거의 그냥 꽉
껴서 그냥 찡겨서 잠깐 이렇게 자는 거야. 이렇게 2시간을 이렇게 나가. 그리고 낚싯대에서 낚시를 해. 낚시를 하고 한 오후 한 4시쯤 되면 자 철수합니다 이래. 다시 2시간 달려가지고 항구로 돌아와. 이렇게 항구로 돌아와서 이제 혹시 뭐 잡은 물고기 있으면 거기다 손질을 맡겨. 이렇게 손질을 이렇게 맡겨. 돈 주고 그 사이에 저녁을 먹어. 저녁을 먹고 다시 5시간 반을 타고 돌아와. 그러면 집에 보통 최종적으로 집에 도착하면 한 12시, 12시 반쯤 돼. 그러면 만 26시간을 꼬박 깨어 있는 거야. 물론 버스에서 잠 잘 수 있는데 이상하게 버스에서는 잠이 잘 안 와.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금방 깨고 막 그러면 또 스마트폰 보고 대충 그냥 이것저것 또 보다가 뭐 나는 뭐 SNS도 잘 안 하니까 뭐 특별히 볼 것도 없고 제일 만만한 게 그냥 뭐 유튜브 좀 보다가 또 좀 잘다가 이렇게 그러면 정말 완전 강행군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는데 보통 비용이 한 25만 원 정도에서 많이 들면 30만 원 정도 들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사 먹지. 횟집에 가면 훨씬 더 푸짐하게 근사하게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몸 축나면서 그 멀리까지 그거를 왜 가냐? 나도 가끔은 궁금해. 그리고 갔는데 정말 진짜 고기를 많이 잡았어. 아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갔는데 뭐 한 마리 잡고 심지어는 꽝치고 올 때도 많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 한 마리도 못 잡아오게.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다고 뭐 못 잡았다고 뭐 돈을 돌려주고 그런 거 없어. 그럼 그 돈 쓰면서 그걸 왜 하냐?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도 그냥 바다 나가고 이렇게 배 타고 바다 보고 이렇게 경치 보고 그리고 동해바다 같은 데 가면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진짜 근사한 일출을 볼 때가 있거든. 바다 위에서 진짜 그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출이 아니라 배 타고 나가서 정말 그 배 위에 가끔 아주 운 좋으면 애국가에 나오는 그 일출 있지. 일출 그 보통 왜 오메가라고 하는 그 일출 있잖아. 이렇게 막 이거 있잖아. 이거 일출 막 이거 진짜 이런 거를 진짜 볼 때도 있어. 매번 보는 건 아니야. 정말 날씨가 도와줘야 돼.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 진짜 와 저게 정말 애국가에 나오는 일출이구나 하는 거 정도.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뭐 약간 뭐 기분도 좀 탁 트이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교회 가야 돼 또. 7시 반에 일어나서 또 막. 그리고 또 교회 갔다 와서 또 여기서 또 수업해. 일요일에 수업 있으니까. 그러면 막 몸은 천근만근이야. 근데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뭔가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게 있어. 그런 게 뭐 행복한 고통? 근데 요즘 낚시를 못 가서 내가 되게 예민해. 아, 원래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출항이 취소됐어. 2주 전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또 배가 못 떠가지고 취소. 2번 연속으로 지금 된 거야 취소가. 원래 겨울에는 좀 취소가 많아. 북서풍이 불다 보니까 풍랑이 거세가지고 배가 못 뜰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렇지 2번 연속으로 취소해가지고 지금 몹시 심기가 지금 불편해 지금 진짜. 왜냐하면 봐라 선생님 집도 소화동 학원도 소화동 교회도 소화동 요 반경 한 2km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 여기를 기껏 오늘 벗어난 게 뭐 다이소 갔다 온 거. 다이소 가서 그 뭐야 이거 스테플러 심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스테플러 사오고 그 옆에 그 돌당 국수인가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뭐 맨날 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봐야 저쪽에 바밀마을 쪽에 있는 그 광명 시리 테니스장 거기서 뭐 테니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는 거.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그냥 교환해서 그냥 맨 보니까 합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멀리 갔다 오면 몸은 축나는데 그래도 좀 약간 기분 전환 되는 게 있지. 뭐 그런 게 행복한 고통. 뭐 그런 게 역설이겠지 뭐. 그런데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뭔가 역설을 초래했대. 역설을. 과연 그 역설이 뭐냐? 그 다음 에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향상 아니면 뭐 증가, 감소 이런 말들이 오면 뭐 마음에 따라 하면 제일 좋아. 느낌이. 해보시면 기술이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그것은 더욱더 신뢰. 그렇지. 기술이 향상되면 기술이 더욱더 믿음직해지지. 신뢰할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기술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그치. 아까 내가 말한 그 오토 크루즈 그것도 초창기 버전은 그냥 오로지 속도만 유지하는 기능이었어. 속도 유지하다가 앞에 차랑 가까워지면 인간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근데 지금은 지가 알아서 차간 거리를 유지해줘. 그렇게 한 단계 또 발전, 한 단계 발전. 옛날에는 에어백도 오로지 운전석에 핸들에 그 하나였지. 요즘은 하나 있고 옆에 측면 에어백. 혹시 옆에서 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그 다음에 앞쪽에 이마 쪽에도 또 에어백이 또 그렇게 더욱더 기술이 신뢰할 만해지고 더욱더 기술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 조작자는 더욱더 그것에 여기서 훨씬 더 멋지빠 스틸 리븐 얼랏 훨씬 더 그것에 의존합니다. 더욱더 의존하겠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집중을 이제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면 인간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산만하게 그래 여기까지가 산만하게 하다 주의를 어지럽히다 이게 PP니까 수동이었어. 이거의 명사형은 distraction. 그러면 결국 이제 주의가 산만해지겠지. 그치? 차가 알아서 가주면 나는 뭐 하겠어. 그냥 주변 보다가 뭐 휴대폰에 뭐 무슨 카톡 보내고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리고 체크아웃. 왜 호텔 체크아웃이야? 체크인 체크아웃. 즉 퇴실이란 말은 인간은 퇴장을 하게 됩니다. 컴마-ing 동시동작 남겨둔 채 어떻게 그것 그 시스템이 그것 스스로 그 시스템이 그것 스스로 돌아가도록 남겨둔 채 인간은 퇴장하게 됩니다. 점점 인간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겠지. 다음 그리고 가장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거대한 여객기를 거대한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이 수동의 직업이 될 수 있을 어 것이다. 이거 그 다른 나라 갈 때 그 나라 입국 신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job이라고 안 나오고 이걸로 많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student라고 쓰면 돼. 마치 그 엄청난 대형 여객기 막 한 승객 한 500명 태우는 그런 대형 여객기를 모는 게 이제는 그냥 TV 시청하는 것처럼 지극히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마치 자동차 면허처럼 간단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V를 보는 것 처럼. 그 다음 이것은 괜찮다. 예상치 못한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는 괜찮지. 기계가 알아서 지가 다 해주면 뭐 사고만 안 일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어린아이도 비행기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기계는 항상 오작동을 하고 고장이 나잖아. 영구적인 기계는 없잖아. 항상. 그리고 항상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고장이 나잖아. 이렇게. 그 다음
이게 주어요. 아, 이게 주 그냥 하라고 이거 그냥 이거 있잖아 이거. 뜻이 뭐였죠? 아유 저기 씨. 예상치 못한 익스펙트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상치 못한 것은 드러낸다. 뭘? 인간의 가치를. 그렇지. 비행기가 자동으로 다 조종하는데 근데 그 몸값 비싼 조종사가 반드시 한 명 아니라 두 명 타잖아. 두 명. 그 연봉 막 몇 억씩 되는 그런 사람들을 두 명 태우잖아. 대부분은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왜 그러겠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진가, 인간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 다시 주어야. 뭐 하는 것은? 우리가 테이블? 아니, 이거. 아, 우리가 내놓는 것은 우리가 내놓는 것은 바로 뭐다? 유연성이다. 유연성입니다. 뭐 하기 위한? 새로운 상황을 다루기 위한 유연성입니다. 뭐 전례 없는 일이라든지 유례 없는 일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상황을 다루기 위한 유연성입니다. 기계는 공동 목표를 추구해서 협력하지 않는다. 콜라보하지 않는다. 즉 기계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목표의 추구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계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 기계는 단지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뭐 기계가 뭐를 양보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인간 조종사가 관리를 포기할 때 그 시스템은 심각한 사고를 보다 적게 가질 것 같다? 아니라 인간이 관리 감독을 포기하면 그 기계는 심각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커지겠지. 더 많은 심각한 사고를 낼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점점 기술에 대한 인간의 의존은 시스템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내버려둬. 하다못해 청소기 같은 것도 로봇 청소기 그냥 내버려 두잖아. 이렇게 지가 알아서 청소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기계는 새로운 상황을 다루는 유연성이 없으니까 인간 조작자가 관리를 포기하면 더 심각한 사고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야?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의존도 더 커지는데 문제는 기계는 유연성이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니까 오히려 인간의 가치가 더 커져 버리잖아. 원래는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필요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의 역설이지. 원래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기 위해서 기계를 만든 거고 자동화를 만든 거고 AI를 만든 건데 오히려 인간의 가치가 점점 더 크게 드러나.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다 이 말이에요. 단어 보고
꼭 갑시다.